좀 있었어요. 네네. 그거에 대한 이제 극복도 필요할 아마 텐데. 이제 그 이명박 정부에서 네. 이제 어떻게 보면 여당 내 야당을 하신 셈이란 그렇죠. 말이에요. 예.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난번 5년 전에 또 경선을 치렀고, 네. 예.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 어떤 결속력이 있었던 거죠. 네. 이제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후보와 이 신뢰관계가 좀 더 형성이 돼 있었고, 그래서 아마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면서 그 결속력 때문에 뭐 울타리가 쳐진 거 아니냐 이제 네. 그랬는데 지금 뭐 그 최경환 비서실장도 네. 그 참 굉장히 화합적인 분이시거든요. 그건 뭐 언론인들도 다 평가를 하는데 굉장히 어떤 분이요? 화합. 화합. 화합적. 예, 네. 그 당내에서 진짜 화합형 네, 네. 인물인데 네. 그분도 언론인들이 다 평가하는 분이에요. 그런 네, 면에서. 그렇죠. 근데 뭐 본인이 비서실장 자리 이렇게 물러나고 네. 이렇게 네. 이선으로 물러나셔서 이렇게 네. 하고 지금 뭐 다른 분들도 그런 마음가짐을 다 갖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후보가 이제 당선인이 되셨는데 또 대통령 취임하실 텐데 네. 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대한민국의 진짜 첫 여성 대통령이시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이분이 진짜로 성공할 수 있게끔 우리 이제 새누리당 안에서는 친이 친박이 네. 구분이 없습니다. 이번에 네, 뭐 네. 총력전으로 네. 저 대변인 단도 친이계 대변인이 더 많았고요. 네, 네. 총력전으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선거운동을 했는데 네. 이제 경계는 무너졌거든요. 그러니까 네. 오로지 하나입니다. 이제 네. 박근혜 정부가 진짜 성공을 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를 충족을 시켜드려야 되고 네. 진짜 민생 정부를 하겠다, 대통합 정부를 하겠다 이런 걸 이제 면모를 보여야 되니까 네. 그거를 그 에너지를 아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잘 이끌고 가시지 않을까. 그리고 네. 남은 뭐 친박 인사들도 그걸 받쳐드리지 않을까 네.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이상일 대변인께서 이제 박근혜 정부란 말씀을 하셨는데 문민정부, 국민의 정부, 참여정부 이렇게 닉네임이 좀 있었잖아요. 네, 네. 이명박 정부는 그대로 이명박 정부를 썼는데 뭐 박근혜 정부로 그건 아니고요. 네.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. 아, 아직 네. 뭐 그 네이밍은 뭐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예. 네이밍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있나요? 현재로서 저는 들은 건 없습니다. 아, 네. 다만 저희가 강조하는 건 민생, 대통합, 이제 그 다음에 국가가 지금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네. 북한이 이제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또 제3차 핵실험 준비도 하고 있는 네, 거로 네. 알려져 있기 네. 때문에 네. 이 국가가 좀 위기 상황이거든요. 그러니까 네. 이 위기 관리를 어떻게 잘 네. 할 수 있느냐. 이제 네. 이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저희가 진짜로 갈등과 분열 대신 통합으로 해서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야 되겠죠. 네.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 새누리당이 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네. 진짜 국민의 뜻을 겸손하게 받들어서 네. 네. 앞으로 언행에 전부 조심을 하고 네. 그래야 되겠죠. 자, 이제 저 인사가 많사람 말 뭐 입이 닳도록 했던 얘기고 인수위 구성 이제 사무실까지 정해졌으니까 인선이 좀 나올 거라 인사 얘기를 좀 더 여쭤야 될 것 같은데요. 10년 전 요맘때 저도 기억합니다. 노무현 당시 당선자가 청탁하면 패가 망신시키겠다고 공언을 네, 했었죠. 네. 그래서 사람들한테 깜짝 놀래켰고 네. 많은 기대감을 줬지만 이행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. 그런 평가가 가능한데 네, 네. 지금 뭐 자리 요청 뭐 이런 얘기 없습니까?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이틀 전날 밤 김종인 위원장이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박근혜 후보 주변에 자리 사냥꾼이 너무 많다. 그 얘기를 하셨어요. 아, 네. 예. 그 얘기를 그러니까-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깜짝 놀랐거든요. 선거 김종인- 직전에. 김종인 위원장께서야 뭐 높은 분이시잖아요. 저야 이제 대변인이라 말단인데 미간 말직이라서 네. 뭐 저한테는 뭐 저는 그런 현상은 아직 못 봤는데 아마 네. 짐작 그런 일부 있을 수도 있다고 짐작은 되는데요. 네. 아마 박근혜 당선인께서 이제 제일 중요한 인사가 만사라는 말씀 뭐 이미 뭐 두루 알려진 말씀이지만 네, 네. 진짜 그거를 그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. 네. 탕평 인사, 균형 네. 인사, 능력과 품성에 걸맞는 인사. 네. 네. 그래서 저는 국민의 그 네.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네. 좋은 인사를 하지 않을까. 네. 저도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. 문득 이런 궁금증이 드네요. 그 인사일 수도 있고 또 외교 현장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 측근들, 당선인의 측근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박근혜 당선인에게는 배신 트라우마가 있다. 너무나 그 정치적 유배 생활을 했을 때 자기에게 또 아버지의 과거에 그 부정을 하고 등을 돌리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떤 아주 깊은 배신 트라우마가 있다. 뭐 이런 우려. 근데 이제 배신 트라우마가
깊을수록 과연 대탕평, 특히 또 외교 현장에서의 그 외교전에 있어서의 그 신뢰관계 이런 점에 있어서 약간의 장벽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.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갈 거라고 기대하십니까? 글쎄 이제 사실 배신이라는 건 뭐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인사의 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또 신뢰라는 게 있죠. 네.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협의로만 생각하시면 네. 이렇게 조그만 팩션이라고 그러죠. 응? 네. 당파 네. 그 중에서도 일부 이렇게 네. 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박근혜 당선인은 누차 국민 앞에 공언도 하셨고 네. 천명하셨는데 진짜 이 갈등과 대립의 시대를 좀 끝내고 대통합과 화합의 시대. 이 하려면 인사가 제일 중요하다는 네.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고 네. 대탕평 인사, 균형 인사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네. 네. 저는 그 강한 의지를 믿고 또 국민 앞에 여러 번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실천 의지를 믿고요. 네. 과거에 뭐 이제 일부 언론인들이 그런 네. 얘기도 하지만 그 트라우마가 우리 뭐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를 좌우할 그 요소는 아닐 것 같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오전에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하고 통화했고 또 맹영구 장관도 만났고 오후에는 IMF 총재의 전화도 받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당선된 이틀 된 후에 이제 장소가 정해지는 거 보니까 속속 내부 논의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. 당선인은 오늘 오후 어떻게 좀 시간을 보내셨어요? 솔직히 잘 모릅니다. 그러세요? 오바마 대통령과 뭐 통화하신 건 알고 네. 있고요. 즉 구상을 하신다고 네. 뭐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. 뭐 이제 사실 당선인의 행보를 뭐 이렇게 좀 취재를 하면 네. 좀 더 알 수 있는데 네. 오늘 저도 나름대로 바빠서 네. 네, 깊이 모르겠습니다.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계시니까 네. 네. 상당히 이제 심도 깊은 구상을 네, 네. 하시겠죠. 그 네. 결과물은 이제 차근차근 나오지 않을까요? 네, 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박근혜 후보가 이제 인수위 관련 구상을 이제 오늘 오후에 시간을 많이 할애한 걸로 알려졌고 그럴 것 같은데 어느 분들이랑 이런 걸 상의하세요? 보통 비선을 절대 잘 쓰지 않고 공조직을 통한 업무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고 실제 그러셨잖아요. 이런 업무는 보통 누구랑 논의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인가요?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언론인 출신이고 네. 네. 우리 뭐 앵커 저하고 같이 취재도 하고 했는데 네. 언론인들은 어떻게 보면 네. 특히 신문 네. 이제 매일 만들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매일매일 뭘 써야 되고 네, 네. 이제 이래서 하루 장사를 하는 건데 네.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약간의 추측성 네. 것도 있고 또 잘 모르는 분이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또 뭐 사실인 양 뭐 보도하기도 하고 저 자신도 그렇게 저기를 하고 했는데 네. 박근혜 당선인의 장점이라면 네. 그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. 근데 네. 그거를 뭐 드러내놓고 들으시는 건 아니고 네. 네.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고 하니까 네. 다양한 의견을 이렇게 본인께서 조용히 네. 이렇게 여기저기 들으시지 않을까 네.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뭐 특정 인물 지금 이 국면에서는 이분한테 듣고 뭐 이걸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죠. 저도 잘 모르고 네. 알지만 얘기를 안 아닙니다. 해주시는 건가요? 잘 모르세요. 실제로 잘 모르고 네. 왜냐하면 우리 민심이라는 게 뭐 이제 청탁을 그 사슬을 끊겠다고 이제 당선인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당선된 이튿날 그 다음 날 누구를 만나는지 또 소문이 나면 또 찾아가가지고 부탁하고 뭐 네. 이루 말할 수 없겠죠. 그렇습니다. 이제 그 사람 이름도 나오고 근데 어쩔 때는 네.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이름들이 특히 이제 뭐 요번에 네. 이제 벌써 지상 발령 난 분들 많습니다. 인수위 구성과 관련해서. 네.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당선인께서 아마 뭐 인수위 구성과 관련해서 뭐 말씀 누구한테 얼마나 하셨는지 잘 몰라도 지상 발령 난 경우는 뭐 언론인들이 어디서 취재를 했는지 몰라도 네. 뭐 이렇게 사실과 좀 다른 것도 꽤 있을 것 같고 네. 그러니까 네.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나면 이제 국민들께 좀 혼선도 드리고 네. 그러다 보면 오해가 생기고 네. 그러면 이제 산뜻한 출발하는데 또 장애가 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좀 저도 이제 뭐 언론계를 떠났지만 네. 좀 더 신중하고 정확한 보도가 네. 좀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 네. 오늘 아침 신문 기사를 보면은 인수위원장의 물망에 오른 사람 이름이 좀 있긴 했는데 네. 그게 이제 그냥 썼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여성 당선인이니까 남성일 것 같다. 네. 그리고 영남 후보니까 호남 네. 분일 것 네, 같다. 네, 네. 그리고 이왕이면 좀 가급적 젊은 세대로서 네. 2030 세대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네, 네. 50대 호남 출신 남성 컨셉이
논의될 수 있겠다는 네. 기사를 봤거든요. 네네. 합리적인 그러니까 것 같아요. 이 언론인들이 참 뭐 합리적 추론을 잘 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이 컨셉을 일단 네. 딱 잡아서 이제 그에 걸맞는 분들을 어떤 네. 분이냐고 찾잖아요. 네. 그래서 네. 뭐 이름도 나오고 하는데 네. 저로서는 뭐 그에 대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솔직히 네. 뭐 잘